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리와 희망의 아이콘 크라운마스터 이승입니다. 와우. 네. 이렇게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오신 거죠? 네. 올해가 을사년. 네. 어떤 해일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넘겨주시고. 네. 을사년. 푸른 뱀이죠. 네. 지혜와 변화의 이 상징인 이 청사년에 여러분 진짜 올해 이 애텀을 통해서 지혜롭고 또 변화하는 삶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가 있을 때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꼭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오늘 분명히 여기 오신 분 중에 부자가 되실 분이 있거든요. 제가 막 가슴이 설레요. 네, 저도 처음에 그 석세스 아카데미 갔을 때 박항일 회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신 이 수많은 여러분들 중에서 딱 한 명이라도 애텀을 통해서 부자가 되실 분이 있다면 본인은 정말 이 혼을 다해서 강의를 하시겠다. 애텀이가 어떤 건지 얘기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죠. 그 사람 바로 접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그 부자 될 사람이 바로 난가요? 네, 정말 내가 이 애텀으로 부자가 될 자신이 있다. 분명히 나다. 이러신 분들은 본인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한 명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애터미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아까도 이제 들으셨지만 이 애터미는 Y 사업. 우리가 부르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왔어요. 그리고 3년 반씩이나 우리 힘들게 하다가 이제 갔죠. 그런데 그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빠르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애터미가 필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는가? 이 Y. 그리고 마지막에 냅둬유. 난 이렇게 살다 죽어도 돼유. 이런 분에게 애터미 기회 아니고요. 네, 결국 답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왜 애터미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Y에 대한 대답이 나오신다면 여러분이 이미 부자가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Y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보셨나요? 우리가 쓰고 버리는 생활 쓰레기가 줄었어요. 계속 늘다가 이렇게 줄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안 버려서.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음식점. 음식점이 가장 많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나보다 잘 살라고 우리의 노후도 사실 포기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백수인 겁니다. 본인들이 가고 싶은 데는 오라고 하지 않고 오라고 하는 데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05만 명이 지금 배돌자, 그런데 백수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봇 혹시 아시나요? 테슬라에서 만든 옵티머스입니다.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뭐 하는 모습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5개의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지금 계란 요리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로봇이 왔어요. 원래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노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면 너무 오래 살아요. 은퇴를 하고도 100살까지 살려면 3분의 1이 남았어요. 중요한 건 일자리가 없어요. 노후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부가 크게 아프지 않는다면 3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나머지 3분의 1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일을 하는 거죠. 가장 쉽게 일할 수 있는 게 자영업이에요.
나의 퇴직금을 다 털어서 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자영업을 시작하는데 어떨까요? 잘 될까요? 10중 8구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노인들은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가난해요. 나의 노후를 준비를 못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어떨까요? 우리의 노후 준비시켜 줄까요? 어때요? 국민연금 수급액이 1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거의 답니다. 89.3%. 거기다가 2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도 14%나 돼요. 요즘은 국민연금이라고 안 하죠. 국민용돈이라고.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애터미를 딱 만났을 때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고 제가 장사를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한 달에 벌었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둘이서 일하고 모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한 채 더 샀습니다. 투자 목적. 그 다음엔 뭘 하려고 했을까요? 땅 사려고 했죠. 그래서 어디 좋은 땅 없나 이렇게 알아보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이 거국적으로 사고를 치신 거예요. 뭘 했을까요? 네, 어떻게 알아? 저희 남편과 어떤 관계세요? 네, 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잘할 줄 알았대요. 아무 상관없는데. 네, 처음엔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아서 모아서 샀던 그 집,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던 집, 그리고 본인의 퇴직금, 그리고 카드까지 어마어마하게 대충 어느 정도인지 견적 나오시죠? 네. 그때 제가 친구들이 옆에서 일단 헤어지라. 법적으로 일단 이혼하라고.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가 봐요. 별로 그렇게. 네, 저는 11년 연애를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돈이 사실은 벌면 되지 사람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갚아야죠. 그죠? 지금 생각하면 헤어질 거랬나 보다. 제가 이렇게 돈 많이 벌 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뭐 그 빚 갚으면 되지. 우리 둘이 열심히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빚이 갚아지질 않는 겁니다. 손 들지 마세요. 네, 빚이 있으신 분들 저한테 눈빛만 보내주세요. 네, 오늘 굉장히 많으시네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애터미를 만나면 다 갚으시고 지금 있는 빚에 10배, 1000배 버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빚이 있으신 분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네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희망이 없이 나 잘못하면 평생 빚 갚다 끝나겠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해모임이 온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애터미 제품을 써보라고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운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써봤더니 너무 좋아. 진짜 운이 좋으신 분이신 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부자가 될 8차였거든요. 해모임을 먹는데 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매달 피검사하고 약을 먹어요. 5년 안 먹어봤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저에게 도움이 안 됐었는데 이름도 빛도 없는 이 애터미,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애터미의 해모힘, 저에게 전해주신 분이 갑상선 암 수술하시고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별로 기대는 없고. 근데 가격이 착하니까 제가 먹어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처음에 느꼈던 건 바람이 다 빠져버린 공 같아요. 그런데 해모임을 먹었더니 누군가가 제 몸에 바람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슉슉슉. 제가 들어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가게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온다 싶으면 제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다, 이 해모임. 이 원자력 연구원에서 만들어진 거래.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래. 이것밖에 아는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똘똘해지고 씩씩해지고 이러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신기했던 건 저를 통해서 선크림, 치약, 칫솔, 화장품, 해모임을 먹었던 분들이
구매를 하고 저를 위해서 저 돈 벌려고요. 저 그때 애터미 사업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소비자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재구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부자가 될 팔자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애터미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에게 모임을 전달해 주신 분이 어디를 가자고 했을까요? 속리산. 네, 속리산 1박 2일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제가 매출을 포기하고 거길 가야 돼요. 그리고 속리산까지 제가 중학교 때 딱 한 번 수학여행 갔던 곳입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보셨나 봐요. 그때 네, 제가 그때도 딱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는 줄 알고 간 겁니다. 어차피 내 승질상 가겠다. 한 번은 가서 들어보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제 운명이 확.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마법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희망이 생겨요? 부자가 될 팔자라니까요, 제가. 희망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300만 원 버는 것보다 3천만 원 버는 게 훨씬 쉽다. 여러분 어떠세요? 안 벌어봐서 모르시죠? 근데 제가 3천만 원 버는 게 훨씬 쉽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00만 원 벌어야 돼요? 3천만 원 벌어야 돼요?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 다 죽습니다. 혹시 안 죽으시죠? 난 죽어도 안 죽는다. 네, 우리가 마지막 임종 때 눈을 감으면서 나는 정말 연없이 살다 간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저는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제 인생이 빚값다 끝나요. 저는 그러면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눈물이 확 나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진짜 이렇게 내가 계속 옷가게를 한다면 1년 후, 3년 후, 5년 후 뭐가 달라질까? 더 좋아질까요? 저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어때요? 그냥 정해진 미래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애텀을 생각하니까 1년 후, 3년 후, 5년 후 제가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돼요? 가슴 답답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애텀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고요. 정말 이 애터미로 내가 가슴이 펑 뚫린다. 그러면 가슴이 막 뛴다. 그럼 부자가 될 팔자신 거. 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서울대 유기은 교수팀이 발표한 미래도시 연구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세 개의 계급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첫 번째 계급이 0.001%,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이 사람들은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 내 플랫폼이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0.002%의 플랫폼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인플루언서. 여러분 그냥 막 조회수 어마무시한 유튜버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99.997%의 프레카리아트입니다. 무산 계급. 뭐가 없는 걸까요? 네, 이 세 개의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플랫폼이라.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요, 2090년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확 앞당겨져서 2050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30년에 벌써 90%의 프레카리아트가 만들어진다. 세상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프레카리아트가 되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러다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옷가게 할 때 이마트에 충성했어요. 매일 이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사서 썼어요. 그런데 누구만 부자 됐죠? 이마트 회장. 그런데 결국 내 소비가 누군가의 소득이 되기만 한 겁니다. 나는 소득이 안 돼. 그런데 결국 우리 애텀이 뭘까요? 내가 내 플랫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않아도 공짜로 애텀에 회원가입만 하면 인터넷 쇼핑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트에 들어가서 정말 좋고 싼 생필품을 쓰면 내 소비가
여러분 이거를 남들에게 알려주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왜일까요? 이거 어려운 말인가요? 너도 니마트 만들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물건 팔러 다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칫솔 사서 쓰라는 건 줄 알고요. 나한테 화장품 사서 쓰라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꾼인 줄 아는 겁니다. 아닌 거죠. 그게 바로 편견이고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깨지는 사람들이 에이터미를 알아보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도 니마트 만들어. 공짜야. 회원가입만 하면 니마트가 생기는 거야. 니마트에 들어가면 정말 좋고 싼 생필품이 600가지씩 있어. 거기다 아자멀까지 있어. 네가 니마트에서 물건 사서 쓰면 소비가 소득이 돼. 여러분 이걸 알려주는 건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차라리 초등학생에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빨리. 근데 왜 어른들이 못 알아들을까요? 고정관념. 지금까지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말하면 돼요. 알아들을 때까지. 근데 금방 알아듣는 사람, 한 3년 걸리는 사람, 제 동생 4년 반 걸렸어요. 그렇게 똑똑하대더니. 영원히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굴 찾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 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에텀에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군지 몰라요. 머리가 좋고 돈 많고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확률이에요. 그냥 가서 기회를 던지시기만 하면 돼요. 알아봐, 떠봐, 먹어봐, 발라봐. 이거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1억 버는 거 너무 쉽죠? 네, 바로 그런 사업입니다. 자, 이 플랫폼이라는 거 여러분 어때요? 다 쓰시죠? 구글에 검색하고 유튜브 보시고 인스타그램에서 물건 사서 쓰시고 네이버에다가 풀어보고. 자, 우리 계속 이렇게 쓰기만 하면 뭐가 될까요? 프레카리아트가 됩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플랫폼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데 결국 전 세계의 모든 분은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만든 사람에게. 매운 내가. 그런데 나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터미는 정말 내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경험 없어도 어마어마한 큰 인터넷 쇼핑몰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기회. 내가 나의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가지라고 네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내 사업가.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 이런 게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네. 제가 이 애터미를 시작할 때 뭐 정말 엄청난 학벌이 있고 인맥이 막 화려하고 그리고 돈도 많았고 네, 남들보다 재능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성공했을까요? 그랬다면 여러분 이건 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특히 대한민국은 IMF를 겪으면서 신자본주의가 됐어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없으면 인간답게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없고 어떻게 부자가 돼요?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에서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애터미 성공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스펙, 최강의 스펙 뭘까요? 진정성입니다. 내가 이 치약 써봤더니 너무 좋아. 나만 쓸 게 아니야. 막 알려줘.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안 써요. 집에다 있대요. 누가 막 준대요. 괜찮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은 이건 진짜야. 너무 좋고 싸.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칩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누군가 거절하면 죽고 싶습니다, 그냥. 바로 그날로. 폐업합니다. 처음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2번씩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 중심을 딱 잡으시려면 제품에 대한 진정, 사업에 대한 진정성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 할 때 본질적인 가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모르면 누군가가 때려만 봐도 죽어요. 막 무시당하는 것 같거든.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다단계 한다고 막 무시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다단계 하면서 진짜 내가 내 자신을 막 꼬집고 때리고 남이 아니에요. 내 자신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가치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100%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회장님 얘기하시죠. 미쳐야 미친다. 네. 어떻게 미칠까요? 내가 미친 거 어떻게 할까요? 아무나 보고 웃는다. 아무나 보고 말한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상처받지 않는다. 성공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그럼 본질적인 가치를 알면 나와요. 볼까요? 그럼 우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할 수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나는 거짓말은 자신 있다. 있으세요? 그럼 남들에게 피해 주는 이런 거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들에게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이거 진짜라는. 네. 결국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뭘 우리가 칫솔 팔러 온 줄 알아? 아니 치약 하나 팔아가지고 건물 사는 줄 알죠? 전 세계에 어떤 일을 해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주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받으면서 부자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뭘 줄까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줘서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그 제품과 소비자를, 그리고 이 사업과 사업을 할 사람, 이걸 연결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게 씩씩하게 여러분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 어때요? 내 잘못이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자 팔자가 아닌 겁니다. 네, 그리고 때가 있죠, 때가. 네, 저도 제 막내 동생이 절대로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큰 동생이 할 줄 알았어요. 큰 동생은 말도 잘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그리고 결국 이런 일에 아주 딱 제격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 동생은 지금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은 진짜 말이 없고 말을 한번 하면 제가 괜히 물어봤다 싶어요. 너무 천천히 말을 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이 빨라졌는지 모르겠어요. 혈액형이 바뀌었는지. 정말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누가 할지. 그래서 계속 나는 애텀이란 기회를 가서 던지는 겁니다.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 받는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건 안 받을 것 같은 사람은 받고 받을 것 같은 사람은 지금도 안 받고 있고 이 받을 때도 아주 멋있게 받는 사람이 있고 진짜 찌질하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빨리 성공하고 싶다. 뭘까요? 그러니까 남에게 빨리 많이 어때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 저는 지금도 이 에너지가 나오는 건요. 간절함이에요. 왜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퍼펙트한 성공자는 아니에요. 아직 임페리얼이 아니거든요. 아직 5천만 대 5천만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에너지가 식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애텀을 시작할 때 세미나를 딱 듣고 와서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탁 내놨어요. 멋있게.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가요. 제가 옷가게를 할 때 아주 안 되는 가게는 아니니까 언니 그거 안 할 때 절 주셔야 돼요. 또 친구들이 그거 내 거다. 막 반들 땐 나이트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하라니까 아무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다단계에 빠져. 그 터가 안 좋다는 둥 막 이러면서 뭐 남편이 싫대 애들이 하지 말래 이러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주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빼서다. 저는 월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돈이 아닌 게 부러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제가 애텀을 하겠다고 딱 마음 먹으니까 옷이 왜 이렇게 잘 팔려요?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아니 이런 분들이 우리 동네에 살았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힘들지도 않게 해요. 막 사가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옷을 팔았어요. 그날도 정리를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릎에 힘이 확 풀리면서 이제 털썩 주저앉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왜 무서웠을까요? 귀신을 봤을까요? 왜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제가요? 네. 근데 제 뒤에 앉으시고요. 나 이러다가 그냥 다시
저는요 1, 2년 한 게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21년 6개월 육아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거 노동소득인 거 알아요. 이거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바로 제가 접었습니다. 너무 근데 옷이 많았기 때문에 밖에다가 80% 점퍼 정리 많이 보셨죠? 네, 적어놓고 15일 동안만 기간을 정했습니다. 사람이라 한 개라도 팔고 싶거든요. 현금이라서. 15일 동안 딱 점포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5박스가 남았습니다. 이걸 제가 그때 우리 애터미에서 EA 바저회를 했어요. 거기다가 딱 보내버렸어요. 이제 이 옷가게에 옷이 없어요. 옷가게가 아닌 거죠 이제. 네, 그렇게 제가 이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실 점검해야 되죠.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될까? 내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 계산했더니 1년 안에 무조건 오토 판매사가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다시 옷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옷가게 죽어도 하기 싫어요. 그때 제가 목표를 세웠죠. 나는 하루에 10시간 무조건 일한다. 10명 만난다. 10만 포인트 한다. 만약에 안 하면 못하면 밥 안 먹는다. 굶는다. 밥값을 붙였으니까.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꿈이 있는데요. 목표가 없다? 꿈이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과 목표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딱 여러분 정하시면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가는데 목적지까지 갈까요? 못 가죠 절대로. 네, 그래서 저는 꿈과 목표를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결국 제가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지만 다시 옷가게를 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짜 눈이 오는지 꽃이 피는지 바람이 부는지 낙엽이 지는지 정말 모르고 일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이 애터미를 알려주신 분 저희 스폰서님 저랑 정말 다릅니다. 생김새 다르고 혈액형 다르고 몸무게 다르고 키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남편도 다르고 뭐 아이들도 다르고 정말 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 딱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어요. 볼까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기는 싫다. 나는 꼭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 꿈을 이루고 싶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과 저는 연봉 4억 이상을 버는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신 여러분 제가 다 봤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연봉 4억 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너지는요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안 나온다면 간절함이 없는 거죠. 아니 냅둬. 지금 뭐 인생 별거 있어. 살다 죽으면 되지. 이러신 분들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맨날 바닥이. 네, 그래서 한번 나의 간절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다리요. 이걸 올라가시면 내가 월 1억을 벌 수 있다. 성공의 사다리. 그럼 여러분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올라가실래요? 떨어져. 한 손도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꽉 붙잡고 네, 여러분 막 빨리 올라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 장하준 교수님이 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경제학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부자가 된 사람들, 부자가 된 나라는 절대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이 사다리를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한다? 걷어찬다. 부자가 안 되게. 왜일까요? 그럼 우리 시간이 돈입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쓸 사람이 필요해. 그죠? 운전해줘야 되고 집안일을 해줘야 되고 비서도 해줘야 되지. 그래야지 내가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노동소득만 주면 그 사람들 일을 하고 부자가 되면 개인이든 국가든 그렇다. 그런데 우리 앞에 이 성공할 수 있는 사다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쳐다만 보는 사람, 하나 두 개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 그냥 놀든지 안 놀든지 뭐가 뭔지 모르게 올라갔다가 쉬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진짜로 내가 성공의 사다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없어요.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2010년 8월에 회모임을
먹어보고 제가 다른 제품도 궁금해서 써보면서 처음으로 소비자한테 시장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제가 뭐 샴푸도 사서 쓰고 비비크림도 쓰고 선크림도 바르면서 또 제가 시장을 한번 탔습니다. 3개월 동안 저는 소비자였어요. 시장을 탔는데 제가 이제 11월 달에 가만히 보니까 재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때 제가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4번을 탄 겁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마음을 딱 잡았습니다. 애터미가 답이다. 내 지금 옷가게 하고 있다가 아니다. 그래서 45만 9,387번을 맞았어요. 제가 몰랐으니까 판매사 도전을 안 했겠죠. 네, 그냥 후원수당만 받은 겁니다. 소비자로. 그런데 그 다음 달엔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네, 문제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옷이 잘 팔려가지고요. 못 파느라고요. 네, 뚝 떨어졌어요. 수당이. 제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정리하자. 답은 옷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바로 뭐 했을까요? 세일즈 마스터. 첫 번째 직급 여러분 가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계속 머리로만 듣고 있으면 안 되죠. 몸 공부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내가 도전해봐야겠다. 그래야지 몸으로 배워봐야겠다 하고 제가 도전을 한 겁니다. 서로 직급수당. 그러면 직급성을 받아볼까요? 어떨까요? 아, 직급수당 못 받으면 안 되겠다. 이거 못 받으면 나 옷가게 다시 해야 된다. 네, 한 번 배워갖고 모르잖아요? 한 번 더 갔어요. 그래서 4개월 때 제가 유지를 한번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딸린 거예요. 주겠다고 정해놓은 거를 내가 못 받으면 그죠? 나만 손해예요. 그렇다면 하반기 오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오토세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급상을 빼먹은 적 없어요. 계속 여러분 저의 이 간절함 보이세요? 네. 사다리 빨리 올라가고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 노동 수입을 버는 옷가게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진짜 10시간씩 10명씩 10만 푼 한 겁니다. 가장 제가 못했던 게 이겁니다. 네, 팀워크. 혼자 제가 열심히 옷가게를 했던 사람이라 이 팀워크를 제가 배우는데 굉장히 사실 힘들었던 거예요. 이 상한선 제가 처음에 보고 이것을 제가 이거다라고 이 애텀이 정말 이거 진짜 맞다. 상한선이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빨리 일을 끝내고 놀고 싶었거든요. 노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1억을 주다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0억을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그럼 목숨 걸고 일하다가 돈을 잃습니다. 너무 과로해서. 그러면 저희 왜 돈 벌죠? 그렇죠. 쓰려고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을 쓸 시간은 없고 벌기만 하다 죽는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억울한 거 아닌가요? 결국 상한선이 있으니까 월 1억 이상 안 주는데 여러분. 그럼 끝나면 뭐 하면 돼요? 내 마음이죠.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다가 지치면 놀고 놀다 지치면 일하고 내 마음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팀장 제가 가만히 보상 플랜을 보니까 세일즈 마스터 이 세일즈 마스터 게임이죠. 내가 가고 내 파트너들이 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다이아몬드부터 마지막 임페리얼까지 똑같아요. 그럼 뭘 배워야 돼요? 다이아를 배워야 돼요. 똑같은 거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 나 혼자서 하면 되겠는데 머릿속으로 이게 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다이아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이아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이랑 저희 교회에 이렇게 아는 지인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저에게 뭐라고 부를까요? 야, 너 권사님, 이승희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스폰서인데.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여기 돈 벌러 왔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내가 팀장이 되면 팀장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 다 부를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팀장 도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못 갔습니다. 전 재수한 사람입니다. 팀장. 오름 동안에 가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트워크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할 걸 열심히 하면 되지. 각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파트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결국 그래서 제가
뽑기로 했어요. 그 다음번에 저희 스폰서님 국장 갈 때 같이 가서 제가 팀장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하게 했어요. 아, 나는 좀 부족해서 약간 모질라가지고 이렇게 팀장을 제수하지만 난 이제 알았어. 뭔지 알았어. 그러니까 내 파트너는 절대로 나처럼 팀장 제수는 없다.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만 제수했습니다. 네. 네. 네, 저 재수했다고 박수 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재수해도 네, 크라운 클럽 들어오십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 애터미는요, 제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그냥 여러분 된다고 믿으세요.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난 부자가 된다. 나는 애터미로 부자가 된다. 이건 되는 거다. 그럼 그런 분들이 부자가 됩니다.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그럼 안 됩니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안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은 부자 되지 않아요. 근데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남들에게 가서 전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제품 설명을 잘하고 정말 보상 플랜을 기가 막히게 풀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기회예요. 우리 요즘 어때요? 아이들에게 기죽지 않게 하려고 부모들이 제일 많이 애를 쓰죠. 기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고 사람이에요. 영과 혼이 있어요. 이 기를 전달하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된다고 믿고 가서 전달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붙는다는 거. 그게 있으셔야 돼요. 네. 제가 2024년 3월에 이렇게 좌우 포인트가 올라왔어요. 자, 제가 이날 후원수당 얼마를 받았을까요? 16,000포인트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600대 600을 맞은 거예요. 네. 진짜 그날 억울했겠죠. 잠도 못 잤겠죠. 꿀잠 락툼 한 10알 먹어야 되죠. 속은 얼마나 찌렸겠어. 그죠? 위건강 데일리 케막 먹고. 그날 제가 정말 두 다리 펴고 단잠을 잤습니다. 왜일까요? 알기 때문에. 왜요? 결국요. 이 프레시아웃 때는 이 6,800만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처음 일하시는 이 세일즈 마스터 30만 맞는 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같이 함께 성공하기 위해서 박강렬 회장님 만들어 놓으신 이 마케팅 플랜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나누어 줄 때가 된 겁니다. 처음엔 받았지만. 네, 저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가 좌우에 지금 30만이 됐을 때 수당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보통은 토실적의 10%를 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3만 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나는 3만 원 받을 일을 했는데 6만 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70만일 때는 7만 원인데 5만 원을 더 받고, 네, 150일 때는 9만 원을 더 받고, 240일 때는 12만 원을 더 받고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산수니까 600만일 땐 다 받습니다. 받을 걸.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엔 어때요? 200만 원인데 매일매일 100만 원을 안 줍니다. 그 다음엔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380만 원을 안 줍니다. 열흘만 돼도 3,800만 원. 이분을 화병 나겠죠. 어떨까요? 제일 피합니다. 이 일이 끝나.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정말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처음 일하시는 분들에게 본인들이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건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임페리얼 마스터가 13분 나와 있고 5천만 대 5천만 끝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막 20억만 포인트 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프레시아웃 되는 걸로 처음에 본인이 받을 것보다 훨씬 많은 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눔의 보상 플랜이라고도 합니다. 자, 보시면 처음 30만 맞으시는 분과 600만 맞으시는 분을 보면 매출이 20배예요. 수당은 10배만 줍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30만과 마지막에 5천만을 비교하면 매출은 166배나 되는데 수당은 딱 20배만 준다. 바로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애터미 하세요. 애터미를 위해 태어나신 분들이신 거예요. 네. 제가요, 이 감사라는 게, 저는 크리스찬이라 늘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매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근데 제가 갑자기 빚을 지고 나니까 감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에게 애터미를 주시기 위해서 애터미를 만나서 제가 이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은 감사가 안 나와요. 당연한 거야. 아시는 분들은요, 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감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진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시크릿입니다. 여러분, 감사해보세요. 감사하는 만큼 수당이 늘어납니다. 신기하죠? 네. 혹시 몸속 그렇게 체험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처음에 감사했던 건 칫솔이었어요. 제 친구가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품을 전달했던 칫솔에 그런데 제가 가서 가르쳐 줘요. 이렇게 이제 네 아이디 비번 치고 들어가서 그랬더니 어렵다. 아니 다른 건 다 잘하면서 귀찮은 거죠. 갖다 달라는 거죠. 계속. 제가 처음에 갖다 줬어요. 근데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칫솔 한 통 못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못 갖다 주니까 알아서 터졌어.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일하고 들어가서 딱 하이 매치를 눌렀더니 어머 이 친구가 자기가 필요하니까 칫솔을 쓰더라고. 얼마나 예뻐 그죠? 내가 탁 뛰어가서 물개박스를 막 제가 보내주고 그런데 너 얌체같이 너만 쓸 거야. 그 집에 여자 형제가 공주라고 아시나요? 저도 헷갈려. 넷째 다섯째는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어. 근데 막내는 제가 알거든요. 막내가 굉장히 똘똘해요. 인천 살거든요. 제가 다행히 막내가 전화를 받아 막 설명하고 언니가 또 자랑한 거죠. 칫솔도 바로 회원가입 시키고 제가 어떻게 사서 쓰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하이 매치를 딱 눌렀더니 어머 그 똘똘한 막내가 그럼 이거 제가 잘한 거예요? 칫솔이 정말 좋고 안 싸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제가 그때 박한걸 회장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30만이 맞 신기하죠.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렇게 옷가게 전담 스폰서. 네 그래서 막 파트너들이 이 좀 기대가 되는 옷가게만 있으면 저를 막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날도 제 파트너와 함께 옷가게 후원을 갔는데 여러분 제가요 가슴이 왜일까요? 어쩜 그렇게 제가 하던 옷가게랑 와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도 옷가게를 하고 있어. 그때 만약에 그 스폰서가 나한테 해모임을 안 들고 왔다면 여러분 제 스폰서는 제가 일할 거라고 생각 안 했답니다. 그냥 오직 갑상선 때문에 오신 겁니다. 누가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스폰서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분이 만약에 해모임을 안 들고 왔으면요 별 수 있겠어요? 옷가게 하다가 그만뒀어요. 제 옷가게 하시던 분이 작년 11월에 그만뒀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지겠다 하고 견디셨는데 끝나니까 좋아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 옷가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광고 보고 오셨어요? 뉴스 보고 오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서 뚫어보자 알아보자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신 거죠? 끌려오신 분 혹시 계세요? 오늘 안 오면 인연을 끊는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오죠. 그럼 그분이 여러분을 미워했으면 오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싫어했으면 오자고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기대가 안 됐으면 오자고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자고 했던 그분이요. 정말 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그렇게 제 스폰서에게 감사했더니요. 그때부터 제가 150이 맞았다는 거예요. 매일 150. 네. 그리고 제가 저의 지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업하지 않아도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소개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건너가서 어디까지 건너갔을까요? 바다를 건너갔어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Do you know 애터미 하면서 회원가입을 시킨 적이 있다 없다? 다 아시나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캄보디아의 수많은 파트너와 수많은 회사가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연결돼서 태국과 인도네시아, CIS가
제 좌우에 한 19개 정도에서 배치고 있다. 저는 자요, 한국에서. 그런데 일어나는 나라가 있죠. 독일 막 이런 나라. 네,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정말 잠시도 안 쉬고요. 해가 지지 않는 피부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제가 지금 여기 해외에다가 회원가입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터미. 무한당연대 글로벌 원마켓.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예. 그랬더니 그 감사에 결국 저는 하루에 600만 포인트가 딱. 그리고 제가 이제 로얄 마스터가 돼서 승급 여행을 갔어요. 7,800명이 타고 가는 메머드급 크루즈를 타고 갔는데요. 진짜 제가 배 안에서요, 뭐 하고 있을까요? 놀고 있죠. 네, 막 정말 먹을 거, 누릴 거, 즐길 거, 먹을 거, 승급 여행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배가 갈 때는 어때요? 인터넷이 안 터. 그랬다가 어느 유럽의 도시에 도착하면 어때요? 이제 막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로얄들이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저 하이매추. 나 오늘 얼마 벌었나? 뭘 벌었어? 일은 안 했는데. 승급 여행 하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거예요. 제가 다 열어봤죠. 여러분, 제가 배 안에서요, 승급 여행 하는 중에 처음으로 2000대 2000이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좋아서 바다에 뛰어들어갈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감사했더니요. 네, 5천만 대 5천만 원 한 번씩 맞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애터미를 알아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면 어때요? 나 졸다 왔어.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거기 왜 가자고 했어? 이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알아들으신 분들은 눈빛이 다 바뀌었어요. 이런 분들은 뭘까요? 오시고 온 분들한테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게 됐죠. 여러분이 월 1억을 버는 애터미의 임페리얼이 됐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정보를 알려주신 분이 왼수예요. 주인이잖아. 그죠? 네. 제가요, 이제 애터미 사업을 딱 시작했을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색하고 서툰 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21년 6개월 동안에 이 때에 맞춰서 밥을 못 먹어요. 제때 장사하신 분들은 알죠. 네, 우리 출근할 때 냉동실에다가 모든 장기를 깨끗이 씻어서 다 넣어놓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퇴근하면 꺼내서 다시 장착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위를 다 망가뜨렸어요. 딱 라면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면 누가 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 배 안 고파 이러면서. 배는 엄청 고픕니다. 그리고 또 옷을 안 사고 나가요.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가서 뚜껑을 딱 열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동입니다. 라면이 물이 한 개도 없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네,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부어서 먹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퉁퉁 뿌른 라면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멀미가 너무 심한 거예요. 속리산 가야 되고 대전도 가야 되는데 제가 막 이 멀미가 심해가지고요, 막 휴게소에서 내리면 막 뛰어가서 제가 먹은 걸 막 확인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거의 다 매워요. 하도 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내가 바본가? 나 다 아는데 이제 회장님 옷을 벗으실 건데 이제 자켓 벗으실 거야 막 이렇게. 제가 다 아는 겁니다. 여기 내가 또 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멀미도 심하고 계속 듣던 얘기를 또 듣고. 요즘은 그래도 여러분 여러 성공자가 있잖아요. 그때는 회장님 혼자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 세미나에 성공자들이 화정사를 할 때 똑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제 말이 진짠가? 어떤 사람도 어떤 성공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애터미의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서 성공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느 날 들리는 거예요. 빠지지 말아야겠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성공해야 되니까. 정말 신기한 게요. 여러분 앞에 그 성공하신 분들이 하는 말은요, 다 자기 얘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세미나 가기 위해서 출발해서 세미나 장소까지 가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이 꿈길입니다. 그 길을 다니신 분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꿈길이구나.
그러면 나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딱 마음을 먹었더니 멀미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날 이후로 멀미한 적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시죠? 멀미야 굳히고 마시고 막 사탕을 늘 입에 물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다 없어진 거예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이 꿈을 꾸니까 이 몸이 따라와 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자유이죠.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자유. 그러면 이런 삶 살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네. 모든 성공자는요, 이 한마디로 끝나요. 당연히 해야 될 걸 했다. 자세입니다. 결국 태도라는 거죠. 우리 옷도 이 몸의 태가 예뻐야지 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태도 뭘까요? 성공의 8단계. 여러분 만약에 성공의 80단계만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전 못합니다. 저 딱 8개야. 여러분 이 8개를 하는데 내가 누군가의 종업원이 아니고요. 내가 내 기업의 오너예요. 내가 나를 채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가 스폰서가? 누가 회장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경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공의 8단계를 매일매일 하는 걸 8코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면 월 1억을 번다. 하실래요, 말래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뭘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일이 있나요? 일이 없습니다. 네,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 록펠러가 한 얘기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돈을 벌죠. 그렇지 않나요? 네, 남아서 야근도 해야 되고 공휴일도 반납하고 일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벌죠. 근데 그런 돈은 무슨 돈? 노동소. 내가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있거나 나이 들면 없는 겁니다. 그건 소득. 결국 이거 우리에게 부자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투자까지 하고. 그런데 절대로 제가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애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마지막 Y 저희 딸 때문에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결혼했고 또 많아서 아이를 딱 하나만 낳았어요. 자연분만 했는데 이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장정 10명의 이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안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에이즈 환자가 됐어요. 수혈 받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딸은 내가 살린대요. 각서 쓰고 실려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 아이를 정말 저보다 훨씬 부자로 키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딸랑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요. 갑자기 가난을 물려받게 생겼어요. 아빠가 거국적으로 사고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형제, 자매도 못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이 험한 세상에 내 아이가 나보다 훨씬 가난하게 살아가야 돼요.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저의 인생 최대의 숙제인 거예요. 제가 딱 만나는 순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딸에게 큰 소리 칩니다. 너 진짜 운이 좋은 거야. 내가 엄마잖아.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벌은 원래 날지를 못한다고 해요. 신체 구조학적으로 굉장히 날개가 작고 힘이 없답니다. 그런데요, 이 땅벌은 믿었어요. 땅벌은 원했어요. 나는 날 수 있다. 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개짓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쌩쌩쌩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닭은요, 원래 신체 구조학적으로 독수리처럼 날 수 있다. 네, 여러분 독수리 같이 날아다니는 닭 보셨어요? 이게 만화에는 있을 수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아니죠. 왜일까요? 없어. 본인이 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주는 모이, 땅을 파헤치고 모이 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이거 명화 아닙니다. 네, 옛날에 무슨 이발소에 걸려 있을 것 같은 그림이지 않나요? 네, 바다를 앞두고 이렇게 낡은 배가 한 척 있는 겁니다. 자, 이게요 앤드루 카네기 아시죠? 철강왕. 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이 앤드루 카네기가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20대까지도 세일을 하고 다녔어요.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뭔가를 팔러 갔는데 그 집에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러면 나는 그때 바로 여기서 굉장히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이가 집에 와서도 이 그림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노인을 찾아가서 이 그림을 날 달라. 네, 그래서 얻어왔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걸어놨다고 해야죠. 네, 결국 희망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 여러분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밀물의 때가 온 겁니다. 이제 이 배로 여러분들이 바다를 향해 나가시면 돼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명 들으신 이 회사의 제품과 마케팅 플랜과 그리고 이 오너의 마인드 비전을 보시면 여러분들 나를 보지 마시고 될 수밖에 없는 이 애터미를 보시면 여러분 희망이 생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 넓은 바다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 밀물대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멋진 자이언트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